세상 모든 것에 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요 주의사항. 사실 그 주의사항은 어디에나 있죠. 뭐 그렇죠. 제품에도 있고 뭐 어떤 장소에도 있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안 본다는 거. 요게 문제죠. 그렇죠.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네네네.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주의사항을 안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네. 제가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워낙 예. 중요하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우리가 강조해야 네. 됩니다. 네, 지금 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부분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제품이죠. 네. 예. 세제인데요. 세제 중에서도 땡땡 크림 같은 산소계 표백제 네. 주의사항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나왔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그림까지 나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경고라고 문구가 붙여져 있는데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럼요. 그 정도니까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걸 이렇게 손으로 많이 만져봤거든요. 예. 근데 손으로 만졌을 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안 좋다고 막 그런 글쎄 얘기 많이 터진다고 하는 정도면 어. 집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죠. 분무기나 밀폐 용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써있지 손으로 만지면 안 터져요. 지금 무슨 폭탄도 아니고. 예. 2004년 대전에서 발생한 산소계 표백제 폭발 사건. 산소계 표백제를 물과 혼합해 밀폐 용기에 보관하다가 폭발했던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본다. 과연 자, 이렇게 주의천사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밀폐된 용기나 네. 혹은 분무기 같은 데 넣어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절대 예.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있고요. 여기에 이 세제를 저희가 한 4스푼 정도 저희 어디 넣어서 네. 보겠습니다.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원 씨가 김용만 씨 손이 약간 좀 떨리고 있어요. 예. 씨가 겁이 많은 많으셔서요? 사람인데 됐어요. 예. 이런 거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 빨리. 요걸 어떻게 이제 되는 거예요? 꽉 닫게 되면 밀폐가 되게 됩니다. 밀폐를 시켜서 우리 저희는 그럼 주의천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의천사. 어머 보여요. 떨어진다. 자, 우리 주의천사가 지금 무서워. 이게 산소가 저기서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씩 팽창이 되는 게 이제 보이죠? 안 보여요? 글쎄 언제 변화가 터져요? 없는 거 무서워. 남자. 저기 갑자기 터진대요, 저러다가. 이게 진짜 많이 부풀어 올랐어요. 병의 모양이 아까 이렇게 굴곡진 부분이 평평히 퍼졌어요. 예. 허리 라인이 없어. 예, 지금 예. 와! 깜짝이야. 아 진.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요. 진짜 세제통이 지금 튀어 올라가지고 뜨거워요, 지금. 뜨거워. 완전히. 와! 놀래라. 실제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2004년 11월 대전에서 어떤 주부가요, 이 분무기에 넣고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각막 손상까지 가서 그로 인해서 또 유산까지 아하. 겪었던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님들은 이 분무기나 밀폐된 용기에 절대 절대로. 이 세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분무기 모양으로 생긴 거에 넣는 세제가 따로 있대요. 근데 네. 그것과 이거는 뭐 다름이 없겠지 해서 넣어서 사용하시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사항을 반드시 꼭 읽어보셔야겠다 하는 겁니다. 예. 아주 이런 실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자, 세제 중에서도 말이죠. 저것만이 아니고 또 위험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일명 락스라고 우리가 많이 냄새 좀 쓰죠. 이상하고 그렇죠. 예, 그랬던 거요. 많이 이상합니까? 예. 염소계 표백제인데요. 과연 네.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 10만 명 긴급 대피. 교통사고로 인한 가스 누출 27명 사망. 인류 최초 화학 무기로 사용. 그것은 바로 염소기체. 이제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니다. 당신의 생활 깊숙이 염소기체 위험이 다가온다. 바로 이건 락스. 산성 세정제나 합성 세제와 병용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본 도쿄의 도쿠시마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안 청소를 하던 30대의 평범한 주부. 욕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지는데, 갑작스런 죽음.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로는 욕실을 청소할 때 사용했던 쇠질. 여기엔 락스가 있었다. 일본 열도를 놀라게 한 그녀의 죽음. 원인은 바로 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부주의하게 락스를 산성 세정제와 함께 써서 발생한 염소 기체가 그녀를 죽인 것이다. 우리 이제 흔히 락스라고 하는 것은 소디움 하이퍼클로라이트, 그러니까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이제 주성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염소계 표백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이 산성 물질하고 반응했을 때는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이 독가스로 작용하는 염소 가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살균, 표백, 악취 제거, 세제 지존 락스. 우리의 청결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고마운 세제다. 하지만 문제는 궁합. 산성 세정제를 만나면 바로 독가스,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얘기. 그렇다면 산성 세정제는 무엇일까? 화장실 청소나 변기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세제들로 품질 표시에 산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세제이다. 묵은 때, 찌든 때 잘 빼는 이런 세제일수록 락스와 섞어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산성 세정제. 락스와 산성 세정제가 만나면 죽음을 부르는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이 염소 기체가 사람을 죽일 만큼 정말 그렇게 독가스란 말인가? 사랑과 정열의 상징,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의 여왕 장미. 염소 기체의 독성은 여왕의 정열적인 빨간색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꽃의 여왕 장미 대 염소 기체의 세기의 대결. 과연 그 결과는? 락스와 산성 용액을 혼합해 염소 기체를 발생시킨 후, 이렇게 발생된 염소 기체를 꽃의 여왕 빨간 장미꽃이 만발한 유리상자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과연 빨간 장미꽃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럴 수가. 붉게 타오르던 빨간 장미가 마치 벌레라도 먹듯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 많던 빨간 장미가 우리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6시간 만에 빨간 장미는 염소 기체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들고 말았다. 염소 기체의 독성 잘 봤다. 그렇다면 동물은 어떨까? 실험 대상은 OECD 시험법에 시험 어종으로 허용된 잉어를 준비했다. 이번에도 역시 락스에 산성 용액을 섞었다. 그리고 왼쪽 어항에만 발생하는 염소 기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을 연결했다. 과연 이 잉어들의 운명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른쪽 어항의 잉어들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염소 기체 발생량이 점점 늘어나자 얌전했던 잉어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몸부림을 치듯 물속을 휘저으며 헤엄치는데, 이제 두 어항 속 잉어의 움직임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마지막까지 숨을 쉬려는 모습이 잠옷 힘겨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결국 왼쪽 어항의 잉어들은 실험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모두 죽고 말았다. 락스와 산성 용액이 섞여서 발생한 염소 기체 때문에. 아직까지 큰 피해 사례가 없었던 우리나라. 과연 대한민국의 주부들은 락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먼저 세제부터 뿌리고 락스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해요, 항상. 뭐 가스까지 발생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냄새가 너무 이제 락스 쓸 때마다
괴롭기는 해요. 괴롭기는 하는데 그거 하나만 하고 왠지 그냥 찜찜하니까 그래서 같이 쓰고 있어요. 실제 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락스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주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각종 음식물 찌꺼기가 늘 엉켜있는 주방 배수구. 하지만 아는가? 음식은 부패할수록 점점 더 산성을 띈다는 사실을. 이 배수구에 냄새를 제거하고 살균 소독을 한다는 생각으로 락스를 붓는 우리 주부들. 부패하면서 산성을 띤 음식물 쓰레기와 락스가 섞였다. 과연 안전할까? 배수구 염소 기체의 농도를 확인해봤다. 뜻밖의 결과 무려 8ppm으로 확인되었다. 지금 주방에서 나온 정도의 그 8ppm 정도의 염소가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은 눈, 코, 목이 따갑거나 심하면은 기관지 코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주부의 목숨을 앗아간 장소 욕실. 실제로 우리나라 주부들이 락스와 욕실 청소용 산성 세정제를 흔히 섞어서 사용하는 곳이다. 특히 욕실 전용 세제들은 보다 강력한 청소 효과를 위해 다른 세제보다 강한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다 대부분이 밀폐된 공간인 욕실, 환기 시설까지 부족하다면 발생되는 염소 기체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지 않을까? 과연 이곳의 염소 기체 수치는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무려 30ppm. 한 30ppm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염소 기체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게 되는데요. 욕실과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농축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소가스에 급성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관지염이나 비염뿐만이 아니라 객혈을 하거나 천식, 발작, 폐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농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락스와 산성 세정제를 섞어 쓴 부주의가 불러온 일본 주부의 갑작스러운 죽음. 염소 기체는 이렇게 살인 무기로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사고가 있은 지 20여 년.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락스의 사용을 꺼릴 만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락스를 애용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その表示書いてある通りにやっぱり混ぜたりしないようにはしております。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やっぱ怖いなと思いますよ。必ずボトルにも書いてあるから、それは注意してるつもりですけれども。 사고 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락스에 표시된 주의사항. 제품 전면에 절대로 섞어 쓰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상품명만큼이나 크게, 아주 크게 강조되어 있다. 게다가 누구나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은 물론 그 위험성을 그림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었다. 그만큼 염소 기체라는 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 주의사항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청결한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 되어버린 세제의 락스. 하지만 만약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을 부르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릴 것이다. 산성세정제나 합성세제와 병용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잘 봤습니다. 네. 무섭네요, 생각보다. 청소 못 하겠어요. 청소 못 하겠어요. 원래 하셨어요? 아니요. 더 못 하겠어요. 정말 자. 이제까지 자주 사용하던 이렇게 섞어서 쓴 적은 없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를 섞으면 더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장점 그렇죠. 저 장점이 합쳐져서 잘 될 줄 알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깨끗해지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목이 따갑거나 뭐 눈이 아프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만약에 이렇게 실수로라도 섞었을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이렇게 공기를 좀 맑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셨을 목욕탕에 거예요. 창문이 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아침에 나갈 때 뿌려놓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소독제라고. 거의 뭐 이렇게 집에 꽉 차 가면 있으니까 안 되세요. 어지러워서 잠이 금방 와요.
문제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뭐 잠깐 간식 타임 가질까요? 좀 출출하죠. 우리 프로그램 말이죠. 저희도 쉬었다 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오래 있으니까 약간 간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프로그램 괜찮죠. 좋아요. 참 아유미 갑자기 좋아하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한 간식을 주의천사가 그래요. 여러분들께 간식을 드립니다. 자, 너무 귀여워요. 주의천사 귀엽죠. 그럼요. 너무 사실 귀엽다. 앞이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주의천사가 지금 앞이 잘 안 보여요. 지금 보세요. 앞이 안 보이니까 빈 걸 갖다 주잖아요. 저기서 다 꺼내갔어요. 주의천사 주의해서 가요. 예,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우리 주의천사 이제 너무 귀엽다. 주의해야 된다 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맵시분들도 드세요? 그래요. 예. 저희도 하나 줘야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같이. 예. 아 귀여워. 먹죠. 차는 없어요? 예? 너무 많은 걸 바란다. 커피나 홍차. 그래 하나 먹으면서 맛있어요 참. 네. 김종서 씨. 진짜 아무 말 없이 김수영 씨랑 두 분은 거의 입이 터져라 하고 먹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 안에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맞아? 과자에도 네, 주의사항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물 먹고 마셔라. 물 먹고 마셔라? 물 먹고 먹어라? 네. 비슷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네. 과자에 있는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과자에는 가격도 있고 유통기한도 있고 각종 성분 표시, 칼로리 표시도 있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있다. 취식 시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과자에도 주의사항이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과자예요? 좀 못 봤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과자엔 주의사항이 있다. 바로 이것! 취식 시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왜 조금씩 나눠 먹어야 돼요? 조금씩 먹어라. 그렇다. 왜 조금씩 나누어 먹으란 말인가? 이 과자를 만든 제조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이 주의사항 문구를 최초로 제안했다는 임병호 씨. 여러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비스켓에다가 초코 과자를 입힌 제품을 한 입에 넣는 장면을 보고 애들이 따라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광고 속에서 과자는 무조건 한 입에 먹는다. 그것도 양볼이 미어 터지도록 말이다. 이런 광고 때문에 이 주의사항이 생겨났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일까? 조영제라는 형광 물질을 마시고 음식물의 삼킴 과정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액체 상태인 조영제는 막힘없이 쑥 정상적인 삼킴 과정을 자연스럽게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과자 광고의 모델처럼 한 입에 입안 가득 과자를 먹어봤는데 덩어리째 간신히 식도로 넘어가는 과자 힘겨워 보인다. 자, 이번엔 주의사항 문구 그대로 조금씩 나누어 먹어보았다. 조금씩 나누어 내려간다. 아까보다는 편해 보인다. 신기하다. 자, 조금씩 먹을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해도 2명이 숨지고 1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선 각종 음식물 관련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도가 막혀 뇌사 상태에 빠졌던 초등학교 1학년 박모 양이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질식 사고의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실이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씹고 그걸 삼키고 하는 능력의 발달이 상당히 어른들에 비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의 사고사를 보면 질식사도 지금 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삼킴 안전사고는 모두 502건이나 됐고 이는 최근 4년간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질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층은 4세 이하로
무려 전체 어린이 질식사고의 89.7%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가장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고 구르고 장난치는 아이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과자를 어떻게 먹고 있을까? 제작진은 각반 담임 선생님의 협조 아래 3, 4세 반과 7세 반의 아이들의 습성을 비교해보기 위해 어린이집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살펴보았다. 간식 시간이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무섭게 몰려드는 아이들. 역시 아이들은 과자를 좋아한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막내인 3, 4세 반. 과자를 집자마자 한 입 가득 집어넣는 아이들. 돌아다니며 먹는 건 예사고, 입안에 과자가 있는데도 입이 터져라 계속 과자를 먹는 아이들. 다른 애들 먹을까봐 못 먹으려고. 반면 최고참 7세 반. 일단 훨씬 의젓하다. 3, 4세 반 아이들과는 달리 과자를 한 입 가득 집어넣기보다는 조금씩 베어 먹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조금씩 나누어 먹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음식을 먹는 건 어떤 위험이 있을까? 먼저 제작진은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전자 내시경을 통해 과자를 씹게 한 후 그 삼킴 과정을 관찰해봤다. 음식물이 넘어가는 식도와 호흡을 위한 기도의 갈림길인 인두. 삼킴이 일어나는 시간은 1초. 입안에서 음식을 씹고 그 음식물은 인두를 지나 식도로 내려가게 된다. 보통 때 기도는 열려 있다가 음식물을 삼키는 순간 기도를 보호하기 위해 후두개가 닫혀지고 식도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된다. 만약 이때 기도로 음식물이 잘못 넘어가게 될 경우 심각한 상황, 바로 질식의 위험에 이르게 된다. 4세 이하의 아이의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아주 영아나 유아 이럴 때는 어른에서는 후두의 위치가 좀 이런 위치에 있는데요. 어린애들은 조금 더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게 나이 들면서 차츰 이제 후두가 제 위치,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성인의 경우 후두개의 위치가 목뼈 4, 5번에 위치해 있는 반면 4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는 그보다 위쪽인 3, 4번에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체 구조상 질식의 위험이 성인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1996년 1월 마산에 사는 3세 여자아이가 분말 과자를 먹고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자는 분말을 물에 녹여 젤리 상태로 만들어 먹는 과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아이의 사망 사건 이후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제작진이 알아낸 놀라운 사실. 똑같은 제품인 일본의 나루나루 미니나루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사고 없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똑같은 과자가 한일 양국에서 운명을 달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은 게 있네요. 문제의 이 과자, 나루나루 미니나루. 이 과자에는 주의사항이 빼곡히 표시돼 있다. 하지만 3세 여아가 분말 상태로 먹다가 질식사한 똑같은 이 과자엔 그 어디에도 주의사항은 없어. 주의사항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세심함이 돋보이는 일본 과자. 혹시라도 있을 아이들의 질식사고를 대비해 주의사항이 정말 꼼꼼히 적혀져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먹는 과자일수록 먹어도 되는 연령까지 과자에 표시해 놓았다. 만약 일본 과자에 있었던 주의사항 2개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른다. 食べるときはきちんと注意をして後ろを見てってことですか。よく噛んで時間を決めて食べていただきたいです。 오늘 부시 미국 대통령의 얼굴엔 어제 졸도하면서 생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My mother always said, when you're eating pretzels, chew before you swallow. Listen to your mother.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주의사항. 취식 시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그래요. 아유. 아까 그 김종서 씨 계속 그렇게 드시지 왜 안 드시나 이제? 갑자기. 놀랍죠? 과자 끊었어요. 과자 끊었어요. 저희 굉장히 좋아할 것 아이들은요, 같은데요? 제가 과자를 못 먹게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오기 전에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방법으로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부터 과자를 마음껏 먹도록 보는 앞에서 먹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요, 막 친구들 막 먹을까봐 빨리 먹어야겠다는 침 생각이 발라놓고 들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맘 먹거든요. 예전에 휴가 시절에 그랬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랬거든요. 예. 이제 솔로로 나오니까 좀 나아졌어요. 천천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 주의사항 문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자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주의하라고 바로 이 주의사항이 바로 탄생된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 4,800만 국민 모두가 주의사항을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그날까지 예. 저희는 계속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야 깔끔하네. 알겠습니다. 자, 애견에게도 주의사항이 있다고요? 네. 예, 합니다. 자, 바로 이 애견인데요. 과연 귀엽죠? 애견 우리나라 인구가 꽤 되죠? 네, 우리나라에 거의 한 700만 명 정도가 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누가 계세요? 저요. 다 계시네요. 저는 세 고양이 분이나. 키우고요. 예. 걔도 큰 거 키우고요. 예. 아내는 조그만. 그러면 얘네들 키울 때 뭐 주의사항 이런 걸 좀 알고 계세요? 뭐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기본이죠. 강아지를 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사료를 뺏어 먹지 마세요. 주인이 아무리 배고파도 게사료 뺏어 먹지 마세요. 개 성격 나빠집니다. 그런 부분이 물더라고요. 예. 제가 뺏었더니 물더라고요. 강아지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치우시오. 뭐 아까 세제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나. 뭐 주위에 약품. 자, 지금부터 그러면 말이죠. 어떤 주의사항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조금씩 꺼져가는 작은 생명. 저희 강아지가 며칠 전부터 밥도 안 먹고 밤에 낑낑거리고요. 경련도 일으키고. 지금 당신의 부주의로 강아지가 위험하다.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강아지 수면은 하루 17시간에서 20시간. 절대 깨우지 마세요. 늦잠 부리고 싶은 일요일. 하지만 개가 이쯤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밥 챙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닐 듯. 그런데 그릇은 하나?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살금살금 조심조심 방문을 여는 미나 씨. 어머, 여긴 어린 강아지 천지다. 근데 어째 모두 자고 있다? 기운이 없어서일까?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조용조용 애기들 한 20시간씩 푹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371을 꼭 지키듯이 그보다 약하고 면역력이 없는 강아지 건강에 잠은 바로 필수 조건. 청각이 예민해 쉽게 잠을 깨기 때문에 새끼 강아지일수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이제 막 어린 강아지를 입양했다면 매일 꼼꼼히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눈곱도 끼고 뭐 콧물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몸무게 잴 때마다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요. 유명한 영양제나 값비싼 사료가 아닌 건강한 강아지의 필수 요건은 바로 충분한 수면 시간이다. 하지만 입양 초기 가장 지켜지지 않는 주의사항이 바로 잠이기도 하다. 생명과 연결되는 수면 시간. 충격적인 것은 입양 후 폐사율이 무려 60%에 이른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강아지들이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강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 유난히 작아 보이는 이 강아지. 2달 남짓 돼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온 걸까? 강아지 울음소리에 괴로운 듯 귀를 막는 금석이 바로 이 강아지 주인이다. 이젠 소리칠 기운조차 다 빠져버린 강아지 몽키. 요새 몽키 밥 하루에 몇 번 줘요? 한 주먹. 한 주먹 한 번? 몽키의 건강이 몹시 걱정된다. 정상 혈당치는 80에서 120 사이. 하지만 몽키의 혈당은 29mg으로 폐사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좀 더 자세한 측정을 위해 몽키의 영양 상태와 스트레스를 알아봤다. 그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빈혈기가 있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균형도 파괴돼 있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 몽키가 이쁜데 다빈이랑 금석이가 하루 종일 몽키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은 몽키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 알아? 그럼 왜 그랬어? 같이 놀고 싶어서. 지금처럼 계속 안 들봐주면은 몽키 죽어. 하늘 날아간다고. 다시 못 봐. 미안한 마음에 눈물부터 왈칵 쏟는 다빈이. 몽키야 많이 아파 미안해. 아유 귀여워라. 아빠는 다 해줄게. 처음 키우는 강아지인지라 마냥 신기하고 즐겁기만 했었는데 예뻐해준다는 게 오히려 몽키를 힘들게 만들고 말았다. 잘해주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온 금석이와 다빈이. 하지만 그날 밤 어쩐지 몽키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왜 이렇게 떨죠? 저녁밥도 마다하고 몸만 동그랗게 말고 있는 몽키. 손이 막 떨려. 그치? 내 손도 떨려지지. 금석이의 마음도 몰라주고 몽키는 또 어디가 아픈 걸까? 그냥 건강하길 잘 자라주길 빌고 또 빌었는데 밤늦도록 금석인 자지 않았다. 제가 좋아하는데 조금은 슬퍼. 제발 금석이의 작은 소원대로 이 밤을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몽키야, 조금만 힘내줘. 날이 밝자마자 다빈이와 금석이가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았다. 몽키의 상태는 더 나빠진 걸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운이 없는 상태고 아직 예방접종도 끝나지 않았는데 원래 이 나이 때는 하루에 한 3분의 2 이상을 충분히 숙면을 취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영양도 공급하고 지금 그게 오랫동안 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기력이 쇠해 있는 상태고 걱정 때문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금석이와 다빈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힘겹게 몽키가 고개를 든다. 안타깝게도 몽키는 입원이 필요한 상태. 금석이의 걱정하는 마음만큼 다빈이의 눈물만큼 빨리 건강해졌으면. 몽키의 퇴원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간 다빈이네 집. 많이 안정을 찾은 듯한 몽키. 혹시나 깰까봐 조심하는 다빈이. 금석이도 졸린 눈을 부비며 뭔가를 준비하는데 찬물, 뜨거운 물까지 섞어가며 몽키의 아침밥을 챙기고 있었다. 착해라. 금석이의 사랑이 담뿍 담긴 맛있는 아침밥. 이젠 밥도 잘 먹고 많이 건강해진 듯하다. 아우 저 잘 먹을 때지. 여기 앉고 있었어요. 놀라서 꼭 왔네요. 그런 몽키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아이들.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몽키랑 행복하게 지내렴.
당신이 정말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다음 주의사항을 눈여겨봐 주세요. 애견 수면은 하루 17시간에서 20시간. 강아지는 장난감이 아니라 작은 생명체입니다. 정말 그 강아지를 사랑하고 예뻐해서 네. 우리는 막 쓰다듬고 데리고 그래요. 외출하고 막 그러는데 네. 아 그게 어린 강아지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그래요. 있다 이거죠. 뭐 아기들도 태어나면 371이라고 해서 그렇지. 아무도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막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지켜줘도 예. 처음에 이제 분양 받았을 때 그 강아지들이 안 죽겠어요. 너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많이 지금 키우고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왜 그리고 동물병원 가면 이렇게 아파트에 아이들 쫙 들어있는데 그거예요. 계속 두드리잖아요. 맞아요.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굉장히 스트레스 그러더라고요. 받겠어요. 그게 자고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그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도 이걸 몰라서 그래요. 알면 할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뭐 강아지나 고양이 말고 다른 애완동물 키우시는 거 혹시? 저는 강아지를 예. 키웠었는데 네. 가출을 해갖고 예. 들개가 됐어요. 푸들인데 예. 산 속에 살아요. 그래서 가끔 만나요? 만나면 무슨 양 같아. 무서워. 아니 그러면 걔를 양이 다시, 됐어. 다시 집으로 데려오든지 하지 데려올 마음이 없어요? 야성이 생겨서 예. 주인도 못 알아. 주인도 못 알아보고. 뭐, 특히 그 다른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동물 주의사항 대백과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의사항 요! 검색해야 나오는 동물 주의사항 대백과. 강아지는 분양 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개의 영원한 라이벌 고양이의 주의사항은 없을까? 귀여워. 어떡해. 고양이 주의사항. 고양이에게 개 사료를 주면 눈이 멉니다. 멀쩡하게 고양이 사료를 먹고 있는 고양이에게 개 사료를 먹여보기로 했다. 그런데 저도 안 먹는다. 고양이 사료에는 그 개 사료에는 없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거는 그 시력에 관련된 그런 인자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개 사료를 계속 먹을 경우는 이 성분이 결핍이 돼갖고요. 시력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개에게 고양이 사료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 한번 먹여보기로 했다. 걔는 잘 먹을 것 같아. 막 먹는다. 그래서 다시 뺏었다. 사실 개랑 고양이를 같이 키워보면요. 그 고양이 사료가 있고 개 사료가 있으면 개들은요. 고양이 사료를 먹으러 가요. 그만큼 고양이 사료가 맛있거든요. 하지만 이 고양이 사료에는 그 개 사료보다 훨씬 지방도 높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걸 고려 먹을 경우에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다양한 애완동물들의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귀염둥이의 대명사로 통하는 애완용 토끼. 토끼 주의사항. 귀를 잡고 들지 마시오. 아니, 사람들은 토끼의 귀를 손잡이처럼 생각하는데 왜 토끼의 귀를 잡으면 안 되는 걸까? 토끼는 귀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혈관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면은 굉장히 얘는 이제 아파하지만은 이제 사람이 보면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지 되게 싫어해요, 토끼들은. 그렇다면 토끼를 잡는 올바른 방법은?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 저것도 기분 나쁜데 토끼 사람들이 입장에서. 하고 싶어하는 동물 1위, 새. 그래서인지 다양한 새들이 애완용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새들에게는 주의사항이 없을까? 있다. 새 주의사항. 사람이 씹던 음식을 주지 마시오. 미생물들이 그런 미생물들이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세균에 약한 문어나 사나리와 그런 애완조들에게는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죠.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애완용 다람쥐도 최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다람쥐 주의사항. 다람쥐에게 큰 소리 치지 맙시다. 다람쥐는 청각이 예민해 큰 소리를 치면 기절하거나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새끼 사랑이 남다르다는 고슴도치. 아유, 새끼가 정말 이쁘긴 이쁘다. 하지만 자라고 나면 탄탄한 가시 방어막을 갖는 고슴도치. 고슴도치에게도 치명적 약점이 있다. 고슴도치 주의사항. 고슴도치는 멀미를 잘합니다. 이동 시 주의하세요. 안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남달리 예민한 고슴도치는 구토를 하고 탈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멀미
물속에도 신기한 애완동물은 많이 있다. 애완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파란 가재 블루마론. 블루마론 주의사항. 블루마론에겐 평수가 넓은 집을 사주세요.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어항을 쓰면 자기들끼리 영역 싸움을 하다가 다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 850만 명. 애완동물의 종류도 수천 종류가 넘는다. 이름도 다르고 값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동물을 키운다고 생각을 할 때는 사전에 이 동물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내가 정말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동물을 같이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 주의사항. 애완동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귀중한 생명으로 아끼고 사랑합시다. 네, 정말 신기한 주의사항 많았는데요. 네. 여러분들 모르셨던 것들이 좀 있죠? 토끼 귀 잡으면 안 된다는 그래요. 맞아요. 어렸을 때 뭐... 귀 잡아야 되는 보통 귀를 잡아야 되는 줄 근데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요. 사람 보기엔 안 좋네 이거. 귀 잡는 거. 뒷덜미가 귀 잡는 것보다는 토끼 아까 다람쥐 큰 네. 소리 내면 죽는다는 거요.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 큰 소리 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다람쥐들 때문에. 다람쥐 동물들이 죽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큰 소리로 야호 하면 되게 많이 혼자만 하면 되는 야호 하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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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잖아요. 그럼 모아서 한 번에 하든지 뭐 이렇게 제가 하지 가끔요. 말아야겠나 봐. 발성 연습하러 산에 가거든요. 다 죽었겠다 다 거기. 죽었겠다. 많이 죽었겠다. 우리 산에 동물 없어요. 다행이다. 집 앞 산에 어쩐지 동물이 없어요. 밤 도토리 들개들만 몇 마리 있고. 밤 도토리 너무 많아요. 밤 도토리 너무 많아요. 예쁘다고 그냥 사서 키운다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제 금붕어나 이런 거 좀 키우려고 하는데 애기 때문에 네. 뭔가 정보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래요.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 말이죠. 꼭 주의사항을 맞아. 면밀히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자, 이 주의사항이라는 게 말이죠. 근데 꼭 이 뭐 물건이나 무슨 그 애완동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특별한 장소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는 어떤 그 특별한 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인데 장소에 대한 주의사항 여러분 뭐 퍼뜩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화관에서 핸드폰 끕시다. 영화관에서 핸드폰 끕시다. 네, 그렇죠, 있죠. 영화관에서. 콘서트 때. 예. 뭐 잔디밭 들어가지 마세요. 있고. 예.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마세요. 절에서 그렇죠. 그렇죠. 노출이 심한 옷 입지 마세요. 강 같은 데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수영하지 마시오. 수영하지 마세요는 있지만 뛰어내리지 마세요. 좀 격하다. 강원도엔 이런 게 있대요. 강릉경찰서에서 내건 피로연애 주의사항인데 신랑 신부를 차 트렁크에 싣고 운전 질주하지 마세요. 신랑 손목을 줄로 묶고 옥외로 끌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 있어요. 예, 이런 문구가 있대요. 포크레인 3날에 신랑 신부 싣고 운행하지 마세요. 뭐 이런 그런 문구들이 있대요. 경찰서에 붙어져 있는 주의사항이에요. 이게 어. 경찰서에 내건. 그래요. 네. 자, 해서 이번에도 주의사항을 먼저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이 장소의 주의사항은 발 뒤꿈치를 들고 걷기. 과연 어느 장소의 주의사항일까요? 왠지 조용해야 될 것 같죠? 조용한 발 뒤꿈치. 아파트 공동주택 아니에요? 공동주택. 저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뛰지 말고 발 뒤꿈치 살짝 걷고 걸어라. 무용 연습실? 왜요? 발레. 방문하는 사람도 발레하면서 기본기 없어도 해야 돼.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 네. 발 뒤꿈치를 들고 걷기 과연 어떤 장소의 주의사항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네, 안녕하세요. 저 CBS 요 주의사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예요. 인터뷰 좀 잠깐. 안 됩니다. 야, 우리는 언론을 싫어. 교도소네. 교도소야.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독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독실. 이 사람들은 자기 세계만 있어갖고 누구하고 인tim하기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안으로 들어 자기만의 세계, 우리는 그 세계로 무작정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뒤꿈치를 들지 않았다. 조그만 소리라도 절대로 소리 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최초로 소리 없는 무음 인터뷰에 도전하기로 했다. 장비 챙기네요.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게 파지 따라 걷고 긴장되는 가운데 만반의 준비가 끝납니다. 지금부터 국내 최초 무음 취재가 시작됩니다. 무음 취재가 시도되는 이곳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완벽한 무음의 세계, 바로 고시원. 고시원. 고시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 음식이 선서합니다.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발뒤꿈치를 들고 걸었다는 소리인데 성공으로 가는 길은 비단 발꿈치 하나만이 아니었다. 수없이 쏟아지는 주의사항들. 고시원은 주의사항의 낙원이었다. 옷 스치는 소음주의, 책장 넘기는 소음주의, 외투는 밖에서 벗어라, 칼소리 금지, 카세트 빨리 감기 금지, 심지어 거친 숨소리까지. 거친 숨소리. 손가락 꺾는 소리는 물론 안심 못하는 소리까지도 내지만 한마디로 실내에서 무진장 청숙하라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국내 최초로 오디오 없는 필담 인터뷰를 시도하기로 했다. 필담 인터뷰. 안 먹힌다. 좀 부탁했는데 안 해주시네요.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시켜보기로 했다. 누가 땀이네 뒤에서. 가보라고. 뭐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조용한 곳이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어머 너무 안 돼 보여요. 한 번만 더 시켜보기로 했다. 저분 참 안 돼 보이네. 우리 제작진이지만. 근데 저분의 집중력도 대단해요. 모르나 봐요. 될 때까지 시켜보기로 했다. 돌아보질 않으니까. 써서 보여주지. 놀래잖아요. 좀 이렇게 좀 본대든지 이러면은. 섰어요. 예. 그럼 그렇지. 역시 씨알도 안 먹힌다. 어허. 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한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의외의 장소에서 들을 수 있었다. 부서질에 보면은 코끼리가 한 마리씩 거기 있어요. 쿵쿵 거리 나는 사람. 바닥을 구멍을 뚫려고 그러나 펑펑 짚고 다니는데 그것만 아니면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인간 코끼리를 투입하기로 했다. 진짜 조용해. 크게 들렸나? 저 소리가 들렸다. 거친 숨소리. 그런 주의 사항을 전혀 모르고 반응이 그냥 오기 있기 시작한다. 때문에. 실험남이 나가고 3분 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씩 실험남의 자리로 다가오는 사람들. 메모지를 한 장씩 붙이고 간다. 어머 저기 앉았어. 어디 잠깐 자리 비웠을 때. 야. 어머 무섭다. 이것이 바로 고시원 안에서만 터진다는 메모지 폭탄. 엄청나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모두 한결같았다. 조용히 하라는 소리. 어머 무서워. 우리는 이 작은 소음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진짜 분노죠. 네. 조용필, 김건모, 신승훈, 조수미가 녹음한 한국 최고의 녹음 스튜디오와 한국의 뇌파 전문가 남정옥 소장. 이 둘이 힘을 합쳐 조용한 공간에서 들리는 미세한 소리가 우리의 신경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먼저 소음을 채취하고 저 소리도 굉장히 크네. 짜증나. 우리는 이 소리를 실제 공부하고 있는 실험자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공부에 집중을 할수록 뇌파는 점점 안정적인 모양으로 변하고 있다. 이때 소음 투입 결정. 표정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서서히 뇌파가 변하더니 거친 숨소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저건 무조건 무너지죠. 아 웃겨. 힘들지. 아니 막 시끄러울 때 너무 집중이 안 되고 글자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좀 짜증났어요. 한 소리인데도 좀 짜증 많이 날 것 같고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프상을 볼 때 우측의 그 에너지가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강한 자극일수록 긴장과 스트레스에 자극하는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자극일수록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이 실제 학습 능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암산 신동을 통해 확인해 보려 했다. 매우 복잡한 숫자의 더하기 문제 10개를 단 1분 동안 풀게 했다. 신동답게 금세 푼다. 심지어 답도 맞았다. 그리고 계속 맞았다. 백점 만점. 신동이 틀렸다. 이번엔 소음 상태에서의 계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소음 3중주를 투입했다. 애도 웃네요. 어이가 없는 거죠. 싸이 닮았다. 첫 번째 문제 맞았다. 소음으로만 방해해보는 더욱 거예요. 분발하는 소음 3중주. 틀렸다. 드디어 소음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번엔 맞았다. 소음 3중주의 비장의 무기, 거친 숨소리 공격을 시작했다. 비장의 무기. 틀렸다. 또 틀렸다. 총 60점 획득. 암산 신동도 소음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소음을 멀리 했나 보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어떻게 소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소리 안 나게 수건 위에 볼펜 놓기. 입시 전에 핸드폰 배터리 빼기.
카세트 테이프로 수건으로 덮고 듣기. 이 사람 책을 가방에 넣지도 않은 채 들고 나간다. 설마 소음 때문에? 앞에서 왜 짐을 다 안 싸고 나오세요? 착각 소리가 커서 나와서 나왔죠. 대단하다. 힘들더라고. 저랑 똑같네요. 소음을 멀리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기만의 주의사항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시생들. 약해지면 저녁밥은 없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다. 야, 나는 왜 놀았던가.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법보다도 철저히 지켜나가는 고시원 주의사 항 절대 정수. 절대 정숙이 존재하는 이곳엔 절대 희망도 함께한다. 대한민국의 1%가 되기 위해 오늘도 고시원을 향해 가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여. 자, 이렇게 해서 주변의 다양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떤지요? 김준서 씨 어땠어요? 정말로 의외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지나치고 있구나. 그게 상당히 우리가 알고 가면은 우리가 큰 사고를 줄 수 있고, 사실 이런 게 좀 사회 전반에 이렇게 좀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아, 그렇죠. 다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 주변 특히 그 아이들하고 우리 주부 관련된 주의사항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호흡 쉬어가는 의미의 어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런 주의사항 한 번 더 읽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미연의 사고를 좀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네. 잘 눈여겨본 주의사항, 열 보험 안 부럽다. SBS 아나운서 달라요, 역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는 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냥 단지 좀 우리가 그래요. 지나쳤을 뿐이죠. 네. 예. 아마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잘 지켜본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4,800만 우리 국민 모두가 주의사항을 눈여겨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